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었어요. 사랑하면 다 괜찮다고 말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면 뭐든 함께 할 수 있다고 믿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친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침묵 끝에서 터온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더군요. 이 영상을 보거나 듣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 속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외면되었던 진실과 우리가 쉽게 놓치고 마는 과거의 그림자를 함께 마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다은이고 올해 33입니다. 서울 강북의 24평짜리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늘 노력하며 착실하게 살아왔어요. 직업은 중학교 국어 교사이고 교직 6년 차입니다. 학생들과의 사이는 무난하지만 남들보다 공감이 많은 편이라 종종 감정 소모가 큽니다. 그런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건 엄마였어요. 엄마는 학창시절부터 똑부러진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말투는 단호하고 감정 표현은 적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이 빠르고 냉정합니다. 아빠는 말수가 적고 다소 소심한 분이었습니다. 엄마랑 상반된 성격이셨어요. 엄마가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오신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늘 아빠처럼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불행도 극적인 드라마도 없이 그저 무난하게 산 그런 삶을 원한 터라서 연애도 조심스러웠고 결혼은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가 한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를 믿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와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30을 앞두던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갔던 인연이 이후 다시 SNS를 통해 이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었죠. 그는 말끔한 인상에 제게 묘하게 끌렸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약속 시간보다 늘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런 진중함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나 행동과 태도에서 허투루 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점들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소개팅이나 연애에 지쳐있던 나에게 그는 마치 오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제가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딱딱한 면이 없지 않을 거예요. 재미가 없더라도 너그러 용서하세요. 그가 종종 말하곤 했던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알다시피 요새들이 워낙에 가볍기가 깃털 같았거든요. 책임감 있고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매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이셨고 현재는 은퇴하고 여유 있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야. 엄마 덕에 내가 사람답게 클 수 있었지. 그는 그렇게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참 보기 드문 효심 있어 보여서 좋아 보이더군요. 보통 남자애들은 자기 부모님에게 그리 애틋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아서 참 좋은 환경에서 사랑을 받고 가정교육도 잘 받고 자랐나 싶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아내에게도 다정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중요시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나는 사실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평범치 않았던 탓에 온전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와의 관계에는 마치 그런 결핍을 채워주는 듯 하더군요. 그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내 신뢰는 깊어만 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내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결혼을 늦출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상견례 날 뒤집혔어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저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상견례 전날에 그가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조금 긴장하실 수도 있어.
너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긴장이 많이 되신가 봐. 그의 말에 나도 미소로 답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셔. 우리 엄마도 약간 예민하신 편이지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예의가 없이 행동하시진 않으셔. 양쪽 부모님 모두가 다 배우신 분인데 뭘 걱정하는 거야? 미리 서로 걱정하지는 말자. 다 잘 될 거야. 드디어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웃으시면서도 고개를 약간 갸웃거렸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연이 되려고 그런지 낯이 매우 익네요. 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말이 예비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도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인연이 되려고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물을 익어가니까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로 나오셨어요? 그 말에 예비 시모가 멈칫하더니 그랬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아무리 봐도 낯이 많이 익어서요. 혹시 대광여자고등학교에 나오신 것은 아니시죠? 그 말에 살짝 당황하는 예비 시모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새 그 표정을 감추듯이 활짝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니에요. 저는 신화여자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아, 그러시군요. 낯이 익어서 혹시나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나 싶어서요. 그 말 이후로 어딘가 예비 시모가 불편한 듯이 보였습니다. 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상견례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옷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장롱 속에는 해묵은 앨범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말도 없이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라고 하시면서 앨범 중에서 하나를 꺼내들고 뒤적이셨어요. 멀찌감치 서 보아하니 엄마의 학교 앨범 같아 보였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게 그러셨어요. 다은아, 영수 어머니 이름이 뭐랬지? 김숫자 영자 김수영이에요. 그래? 이상하네.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어두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아빠가 그러셨어요. 아까부터 이상하네. 안 싸더니 낯이 익다고 하던데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자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처음엔 그냥 닮은 사람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까지 닮았을까 싶더라고요. 누구랑 닮았다고 그래? 내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 부회장을 했잖아요. 그때 1년 후배가 있었는데 유명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혀질 정도로요. 그 말에 나도 놀라서 엄마 앞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는데요? 그게 말이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그때는 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전교생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엄마, 뜸들이지 말고 말씀해보세요. 무슨 일 있었길래 그래요? 그때 소문이 좋지 않았던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1년 후배랑 사귄다는 소문이었어. 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사와 제자가 사귀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소문만 무성했었어. 그 여자애랑 음악 선생님이 영화관에 함께 간 걸 봤다는 소문이며 간호실에서 그 애가 그 음악 선생님 품에서 울고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고 한참 시끄러웠어. 그러다가 그 애가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애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네? 진짜요? 어쩜 그런 일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엔 나도 그런 일은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선생님들 하는 소리를 엿듣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어. 나는 그 애가 애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못 견디고 학교를 그만둔 줄 알았지. 그런데 임신 사실이 밝혀진 거야. 숨기고 숨기느라 임신 5개월째가 되어버려서 중절 수술도 못하고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물론 그 음악 선생님도 조용히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엄마가 상견례를 하고 와서 앨범을 꺼내들고 옛날 일을 생각했어요? 그때 엄마가 피식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다. 안 싸돈을 베니까 나치 이거 한참을 누굴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필 그 후배 여자애하고 얼굴이 매우 닮았지 뭐냐. 내가 부학생회장이라서 그 애를 따로 선배로서 면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그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긴 했지만 그때의 내 기억은 상당히 선명한 터라서 혹시나 하고 앨범을 찾아본 거야. 중도에 학교를 그만뒀다면서요. 졸업 앨범에는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다. 혹시 같은 반을 했던 친구 중에 누가 있나 싶어서 찾아본 건데 그때서야 그 애가 학교를 그만둔 게 기억이 났지 뭐냐. 그래서요? 이름도 다른데 설마 아니 그 후배가 네 예비 시모이겠니? 학교도 아니라고 했잖니. 나도 찰렁했었다. 그냥 닮은 사람인가 봐. 40년이 지났는데 그때 얼굴이 남아있겠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설마 아니 엄마가 말한 그 후배란 사람이 예비 시모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 후에 예비 시모가 여행을 떠나서 주말 동안 남친 집이 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아끼는 강아지를 산책을 시켜야 했기에 남친이 남친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 집으로 갔습니다. 깔끔한 예비 시모의 성격이 그대로 집안 분위기에 깔려 있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이 자기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남친이 찍은 사진에는 남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안 보였어요. 늘 외가 식구들과 아니면 남친 어머니와 찍은 사진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사진은 왜 안 보여? 그러자 어색하게 남친이 그러더군요. 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추억이 별로 없어. 아버지가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거든.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어쩜 네 돌사진에도 아버지 사진만 없을 수가 있지? 그랬더니 어색하게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바빠서 사진만 찍어주고 함께 찍는 경우는 별로 없었대. 그래? 그럼 너를 안고 있는 이분은 어머니가 아니셔? 응, 맞아. 그런데 왜 이화영이라고 밑에 써 있는 거야? 내 말에 남친이 그랬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쓰던 이름이었대. 외갓집에서는 지금도 한 번씩 화영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렇구나. 그럼 원래 이름 이화영이신 거야? 응, 그런가 봐. 그래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남친의 아버지가 무척 궁금했었는데 눈 씻고 봐도 그 어디에도 남친 아버지에 대한 사진은 단 한 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조금은 이상했지만 아주 옛날에 돌아가신 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는 남친이 아기였을 때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여러 장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남친이 남친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엄마, 이 사진 좀 봐. 영수 씨 아기였을 때 사진이야. 귀엽지? 그것을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하시길래 제가 물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분명히 이화영이가 맞는데. 이화영? 영수 씨 엄마 이름이 외가 쪽에서는 화영이라고 부른대요. 그 말에 엄마가 놀라서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 왜 그래? 말 좀 해보세요. 다은아, 안 돼.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엄마의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이화영, 이 애가 바로 그 여자야. 소문이 안 좋아서 임신까지 해서 학교를 그만뒀었다고 말했었잖니. 바로 그 애야.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네.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영수 씨 어머니가 얼마나 점잖은 분이신데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분명해. 이름도 아마 바꾼 것 같아. 외가 쪽에서 이화영이라고 부른다며. 그럼 맞는 거야.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그때 이화영의 모습이 정확하네. 엄마, 진짜 맞아요? 그렇다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헛소리를 하는 거 봤니? 네가 직접 확인해봐. 분명히 그때 그 음악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영수가 맞는 것 같아. 아, 난 절대로 그런 사이는 볼 수 없다. 엄마,
용수 씨 아버지는 대학 교수라고 했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확신을 하는 엄마를 두고 정말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내게 거짓으로 말했다는 건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남친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용수 씨, 지금 내가 묻는 말에 꼭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해. 알았죠? 왜 그래? 무섭게 시리. 당연히 정확하게 대답해야지. 뭐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용수 씨 아버지 말이야. 정말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 그 말의 순간 용수 씨 눈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바로 포착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으니? 그게 너한테 중요한 거니? 중요해. 사실이야. 그럼 됐어? 어디 대학 교수셨어? 그냥 조그만 대학교에 교수셨어. 내가 말해도 몰라. 왜 자꾸 물어? 왜? 대답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 그러자 바로 짜증부터 냈습니다. 네가 갑자기 죄인 취조하듯이 물어보니까 그렇잖아. 어머니가 신화 여자고등학교에 다니신 거는 맞아? 그랬더니 또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걸 또 왜 물어? 미안하지만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줘. 이건 중요한 일이야. 나랑 엄마가 그런 걸 거짓말을 할까 봐 그러니? 매우 기분이 나쁜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신화 여자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알아봤는데 졸업생 중에는 이화영이란 분이나 이명자란 분 중에 어머니랑 같으신 분은 안 계셨어. 그 말에 남친이 완전히 뚜껑이 열린 표정으로 내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너 뭐하는 애야? 우리 엄마 뒷조사를 하고 다녔어? 감히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뭔데? 신화 여자고등학교는 엄마가 다니던 학교였어. 상견례 때도 낯익은 얼굴에도 엄마가 설마 아니겠거니 싶었는데 이화영이란 1년 후배가 영수 씨 어머니셨어. 그러자 그제서야 남친이 당황했습니다. 남친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친이 또 그러더군요. 그게 어쨌다는 거야? 정말 몰라서 그런 거야?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때 이화영이란 1년 후배가 그때 음악 선생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서 졸업도 못했고 엄마는 네가 그때 낳은 아들인지 의심하고 있어. 그러자 얼굴이 새빨개져서 진땀을 흐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자 저도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엄마 말이 사실이었구나 싶었어요. 영수 씨는 더 이상 내게 거짓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 알고 있는 내 앞에서 해봤자였죠. 우리 엄마는 그저 나를 위해서 숨긴 것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피해자일 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줘.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내 앞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다는 말 도대체 몇 번 했는지 기억은 해? 나는 정말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아오신 걸 아니까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피해자야. 그 사람이 선생으로 해선 안 될 일을 했었고 엄마는 혼자서 날 키웠어.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이 내게는 동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 엄마가 피해자일 수 있어.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네 가족사를 그렇게 포장하고 미워하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니? 남친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만 숙였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속여? 난 네가 좋은 가정에서 자란 줄 알고 네가 한 발 하나하나 믿었던 건데.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어디서 자랐어요? 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강남 쪽이에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투, 그 자신감, 그는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었죠.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거짓말 위에 나는 사랑을 꿈꿨고 그 위에 결혼이라는 집을 지으려 했던 것이죠. 엄마한테 이 같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결혼 반대다. 이건 단순한 가정 환경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근본 문제야. 이틀 뒤
나는 영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수 씨,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날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어요. 그를 향한 사랑은 그가 쌓아올린 거짓과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파온 소식은 빠르게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엄마는 담담했고 아빠는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나는 방에 혼자 앉아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사랑은 때때로 진실을 시험한 것 같아요. 그 시험을 피하려고 만든 작은 거짓말은 결국 사랑을 파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내 믿음을 속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은 결국 함께 미래를 만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